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5시 44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금 질린다, 학을 띄십니까 혹시? 공부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어제 조금 인터뷰가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아유,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게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네.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발언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고맙죠. 아유, 발언 기회라기보다는 소통이고요. 모르는 거 배우고. 근데 아무튼 인터뷰를 마치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려우면은 네. 서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가뭄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전국을 제가 한 3개의 권역으로 그냥 제 편의상 나눠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네.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현재의 가뭄 상태를 이 지역별로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 충청권, 그다음에 수도권, 다음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지방 이렇게 분류하고자 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 중부권이라고 해서 다 가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문제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물의 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물 부족이다, 가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기준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 가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을 이제 가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강화도라든지 서해안 일부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예. 그리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예년에 근접한 상태이고, 또 남해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리어 예년에보다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국 내지는 대한민국의 기온이나 강수량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부적으로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기후 조건이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마치 보령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의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남부지방은 현재는 괜찮은 상황입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도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평균보다도 한 40% 정도가 적은 상태인데. 그런데 아직은 가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 지역들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수리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충남의 보령 등등 지역이 대단히 취약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겁니다. 예. 자, 다른 지역보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다른 지역보다 보령 쪽에가 그 용수원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는 거죠. 네. 어제 충남도는 가뭄대책본부를 가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고 이런 건 저희 네.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있지 않아요. 이름이야 뭘로 하든. 첫 네. 회의를 열었다는데 회의에서 오간 내용 들을 만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공무원들 회의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단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지만 눈여겨볼 만한 결과까지는 아직 못 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가 가뭄 대책 방법으로 4대강 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수질이 하나 걱정되고요. 어디 보니까 정수인가 좀 걸러서 보내겠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천 지류 연결하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염 총장께서는 그거 가뭄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좀 더 근거를 전해주실 시간과 함께 대안까지도 부탁드리고자 오늘 연 이틀째 인터뷰하는 겁니다. 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자원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건가에 대한 기준이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에도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년에 한 번밖에 안 쓰는 시설물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런 시설물들까지 방어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10년입니다. 세계적으로. 따라서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내지는 100년 이상의 가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농업용수가 문제없이 다 공급돼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비경제적인 것이죠. 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농민들은 피해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보험에 일부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를 농민에게 적절하게 하고 차라리 시설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거든요. 예. 따라서 무조건 시설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단선적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물이 남는 곳으로부터 부족한 곳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선 쓰고 맨 마지막에 걸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한 어제 얘기한 것처럼 4대강의 지금 수질이 나쁩니다. 여기에 뭐 간단하게 걸러갖고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도 당연히 걸러서 보내죠. 어디로 물을 보낼 때는 무조건 예. 그냥 뭐 물 위에 뭐가 떠있는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걸러서 보내는 건데, 문제는 수질도 나쁘고 먼 거리를 더구나 표고를 극복해가면서 높은 데로 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11만 톤을 보내겠다. 백제보에서 보령까지. 백제보. 네네네. 예, 백제보에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백제보가 지금 거의 똥물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도 첫 번째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 11만 톤을 보내는데 650억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11만 톤을 보내면 30만 명 정도쯤이 마실 수 있는 물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쯤의 물의 양이라는 것이 많지 않은 양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쯤의 11만 톤 정도의 물량은 지금 현재 아낄 수 있는, 뭐 절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제가 다른 자료 하나 찾아봤는데요. 네.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지방 상수원이 약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수원이 뭐냐면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펜만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그렇죠. 때죠.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큰 강의 댐에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작은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사는 곳 인근의 작은 지천에서 작은 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이걸 최근 10년 동안 369곳에서 309곳으로 약 20% 정도를 줄였어요. 예. 결국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물을 다 없애고 멀리 댐에서 끌어다 오는 물만 지금 남겨놓는 추세로 간 거죠. 아하. 결국 기존에 확보하던 물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물을 끌어오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나저나 백제보 물을 이렇게 걸러서 공급한다. 그게 현실성이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고 도리어 수돗물에 대한 저항감을 높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보령댐에서 20% 지금 그 공급량을 줄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수를 그 정도쯤 줄인 상태인 건데, 단수를 그만큼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 물의 양이 지금 11만 톤 정도쯤이 되는 건데, 네. 그 누수율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령 지역에 지금 제일 어제도 그 말씀 강조하셨죠. 예. 보령군에 지금 보령시에 지금 그 유수율이 얼마냐면요. 여보세요? 유수율이 네. 보령시의 유수율이 56.5%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한 3분의 1 이상이 40% 이상이 중간에 낭비돼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단수하면서 줄인 것은 20%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누수를 잡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죠. 근데 이 누수를 잡기 위한 시설 교체라든지 보강과 관련한 투자를 정부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것이 지방사무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사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반대로 국토부가 중앙사무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수관의 건설이라든지 예.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만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좀 복잡했을까요? 조금 복잡했네요. 알아는 듣겠는데 제가 뭐 국토교통부를 출입해본 기자였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는 예. 듣겠는데 그 짧은 다시 말씀을 한번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전폭적으로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아니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오늘은.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접근하자. 1000년은 물론이고 200년, 500년 가뭄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 이런 말씀. 오늘 들은 새로운 걸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또 준비한 순서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